그래서 진단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왜 변화가 없을까? 첫 번째는 제가 정말 이제 많은 학생들 이제 만나보고 코칭하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이들 크게 하면 세 가지로 진단을 좀 내려봤어요. 그 첫 번째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무조건 따라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지극히 개인적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신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공법을 알려주더라도요. 그 친구들이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릇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신이라는 사람들의 공법을 내 아이에게 적용했더니 과연 됐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학습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그릇을 받아들이는 그런 크기가 다르게 되면은 받아들이는데도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좀 관찰하시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공부법 중에 한두 가지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를 좀 더 파악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무작정 따라하는 아이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수동적으로 누가 이게 좋다면 이거 하고 저 좀 좋다 하고 본인이 뭔가 생각을 해서 주도적으로 뭔가 하기보다는 그 탑다운 방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내려줬을 때 그걸 해내는 수준이라 하면은 근본적으로 이 친구는 삶의 자세부터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두 번째로 공부가 재미가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매우 재밌죠. 게임 왜 재밌어요? 빠른 시간에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고 나의 능력들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보험식으로 계속 누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되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아이들의 이제 그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선행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어머님들 또 영상을 보시는 많은 또 선생님들 보시게 되면 선행학습을 사실은 5년 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선행학습 방침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있는 이곳만 하더라도 이 학생들 선행학습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데 선행학습이 진짜 필요한 과목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과목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요. 내가 안다는 착각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학습 동기를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수위가 좀 조절이 돼야 되는데 학교 자체적으로 다 문제를 내더라도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절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는 학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동네 분위기상 그렇게 하는 학교도 있고 또 반면에 이거는 진짜 교과서만 읽으면 풀 수 있는 학교의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이거 수위를 잘 맞춰야 되잖아요. 수위를 잘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먼저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정말 학원을 다녀야지만 내가 성적을 올린다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공부는 일단 혼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 못해. 그 못한다, 혼자서 뭔가를 못한다는 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양육 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부모의 역할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요, 관찰자, 상담자, 그리고 지지자로 변신을 해야 되는데 보통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때론 거짓말하고 했을 때 애들이 이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헬리콥터 맘이 돼서 끊임없이 아이를 이제 케어를 하고 대학생이 돼서도 계속 학점 관리를 해주시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이 돼서 학점 관리하면 이제 그 취업은 뭐 합니까? 인사고과 관리까지 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 실제로 뭐 한 회사에서 이제 대학교 4학년 친구들 이제 드랍을 시켰더니 전화해서 인사동으로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부모님 실제로 계세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사실 사회의 풍조인데 기본적으로 왜 그런가? 결국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는 뭡니까? 선택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이슈의 인재상은 자기 주도적 학습 설계, 자기 주도 이 진로 설계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양육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고교학점제 도입이 완전히 되면은 이 입시 제도도 많이 좀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결국 이제 미국처럼 이제 갈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대안들과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정책에 뭐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의 원칙이 있다. 그건 뭡니까? 결국은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게끔 살아가고 도와주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안전성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잘 독립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왜 그런가? 결국은 양육 태도부터 시작해서 이 고등학교의 학습 관리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가 재미없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대다수가 이 학습에 대한 잘못된 이 감정들을 갖고 있는 친구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칭을 하는 친구들 몇 명 보게 되면은 초등학교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요. 영어 유치원 다녀오고 그리고 이제 학교 최대한 이제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작교 보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수학과학을 열심히 시킵니다. 거기서 애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중학교 1, 2, 3학년을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제 영작교를 떨어지잖아요. 이제 인생에서 입시 처음 낙방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시 또 이제 1학년인지 중3인지 대학생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생활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그때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 사례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또 보게 되면은, 아이게 뭐 공부가 중요한가? 그냥 본인이 그냥 즐거운 거, 좋은 거 했으면 좋지. 라고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게끔 부모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이 선을 분명히 해놓고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다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스스로 자기가 좋은 선택을 하고 효과적인 선택을 하고 거기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것만큼 사실 멋진 삶은 사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에서 사실은 이 학습 지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왜 우리 아이가 변화가 없을까? 세 번째는 반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습의 성적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오해독을 해야 됩니다. 교과서를 오해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깨달았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는 시간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후 얘기했지만 공부 소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1시간 동안 내가 수업을 들었던 것을 내가 요약하고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좀 확인하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개념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내 것을 만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공부 소화 능력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자신이 1시간 동안 배웠던 학습의 양을 요약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간표를 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표를 짠다는 거는 학습의 양 중심으로 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학습의 양이 아니라 질 중심으로 짜야 되죠. 내가 2페이지를 요약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30분이라고 말했던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실제로 제가 이제 시켜봤죠. 근데 30분이 뭡니까? 3시간이 돼도 요약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약을 해볼 때 정말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 만들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보통 공부 소화 능력, 다시 말해서 내가 1시간 동안에 배웠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자기가 1시간 동안 배웠던 양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스스로의 그 역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표를 못 짭니다. 왜 못 짜냐? 짠다 하더라도 계속 지킬 수 없는 약속만 하다 보면은 그건 이게 반복이 돼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정하죠. 그건 실제로 못하죠. 성취감 떨어지죠. 다시 또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또 정하죠. 또 지키지 않죠. 성취감이 더 떨어지죠. 이게 계속 나선형처럼 커지게 되면서 난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할 때 이 아이가 정말 이 공부 소화 능력, 익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소요가 되는지를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알고 있으면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과외를 좀 더 할 건지 아니면 이 아이들 뭐 학원을 좀 더 보낼 건지 말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학교에서 배웠던 거 엄마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설명 한번 해줄래? 라고 했을 때 책을 보지 않고 설명하는 친구 완전 학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설명 잘 못하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불완전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학습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완전 학습과 불완전 학습. 그렇기 때문에
완전 학습에 초점을 맞춰서 얘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은 완전 학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습니다. 근데 뭔가 질문해도 대답을 잘 못해요. 그 친구는 불완전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실력만 하는 거죠. 왜요? 반복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5회독 이상을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뭐 과외 선생님 있고 학원 선생님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영어가 제일 중요한 뭡니까? 단어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 200개가 있다면 그 200개를 완성시켜주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건 네가 해야 된다 하지만 애들이 네가 했는데 합니까? 안 하죠. 그 때문에 기본적으로 4등급에서 좀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트레이닝, 그러니까 합의서를 쓰고 좀 트레이닝을 받고 본인이 하게끔 스스로가 의지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드랍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의 지루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반복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때 지도 필요한 코칭에서 격려와 지지와 과정에 대한 인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코칭의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학습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학습 동기부여,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 2학년 됐으면 성공적인 입시를 하기 위해서 네가 좀 해야 될 역할들, 그리고 내신 공부를 위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어떤 그 안경을 갖고 있다면 그 안경을 끼고 아이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왜 정말 공부를 정말 안 할까? 진짜 하고 있는 게 많을까? 저 상태로 해당은 안 될 것 같은데, 자, 속된 말로 리어카, 자, 문제집을 실었던 한 리어카 인당되는 문제집을 풀어야지 대학을 갈까 말까 할 텐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아이들한테 하지 마십시오. 관계만 안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고요. 전략적으로 지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 학습 능력 파악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의 이 학습 유형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